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상담 장경아입니다. 10월 20일 화요일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약간의 가을비도 내린 듯 하다가 이제 구름 속으로 햇빛이 잠깐 나올 듯도 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나누는 생활 상담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네시스 오토타운의 데이빗 최 대표님을 모시고 자동차에 관한 모든 것을 함께 배워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빗 최 대표님 인사하기 전에 우선 생활 상담 후원해 주시는 분들 소개하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10년간 동포와 함께해온 여러분의 선택 초이스 종합통증병원은 펠파게 프라임 통증병원과 함께 모든 통증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교통사고 전문 병원입니다. 201-585-8300, 201-585-8300 포트리에 위치한 초이스 종합통증병원에서 생활상담 후원하고 계십니다. 손님을 위한 오렌지 콜택시 친절하게 안전하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718-888-0404 718-888-0404 뉴저지 번호는 201-888-0404번입니다. 지역번호만 다르네요. 오렌지 콜택시에서 생활상담 후원하고 계십니다. 치료 잘하는 병원 위성범 통증치료 최신 장비와 오랜 임상 경험으로 여러분의 통증을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습니다. 잉글로드 클립스와 놀루드에 위치하고 교통사고, 메디케어, 일반 보험 가능합니다. 물리치료, 한방치료, 통증주사요법을 한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위성범 통증병원에서 생활상담 후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네시스 오토타운 데이빗 최 대표님을 모시고요. 생활 상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제네시스 오토타운을 여러분께 잠깐 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고장, 오일 체인지, 정기점검, 타이밍 벨트나 엔진 교체까지요. 또 풀 튠업, 엔진 트랜스미션 교체, 스테이트 인스펙션까지도 자동차에 관한 모든 것을 상담하시고 점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오토타운 데이빗 최 대표님 20-15 노던 블러바드 베이사이드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아워는요 8시부터 6시 먼데이 투 프라이데이가 되겠고요. 세러데이는 8시서부터 5시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자동차 문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데이빗 최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그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에 아주 뺄래야 뺄 수 없는 아주 귀중한 부품과도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코로나 기간 중에는 자동차들이 집 밖에 많이 정차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완화되면서 거리에 차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들에 의하면 사고도 잦아지고요. 그러다 보면 이 오토타운에도 어떻게 사고 난 자동차들이 많이 오는지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합니다. 어떠세요? 이게 차가 많이 정차돼 있다가 네. 운행을 이제 다시 하게 돼서 그런지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요즘 교통사고가 좀 많은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그 바디샵에도 수리가 많이 의뢰가 들어오고 네. 또 많이 수리를 또 맡기고 그렇게 합니다. 네, 그렇군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자동차들이 한여름 내내 또 가을 내내 단풍 구경도 다녀오시고 또 휴가철이라서 또 사실 의외로 멀리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점점 가을도 깊어지고 겨울도 깊어지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자동차의 월동 준비라고 할까요? 겨울철을 대비하기 위해서 혹한과 또 눈이 많이 올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차량을 좀 잘 정비하고 정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도 있습니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요, 이 기온차가 심한지, 안개도 많이 끼고요. 그리고 자동차에 보면 서리도 많이 끼어 있고, 희뿌연 그런, 그늘 같은 그런 이물질들도 끼어 있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냥 뜨거운 물로 해서 번다든지 아니면 수건으로 문지르면 된다라고 하지만 더 부해지는 것 같아요. 이럴 자세한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특별히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약품이나 이런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그 자동차 용품 파는 데 가시면 네. 그 케미컬을 팔기는 해요. 예. 네, 그 케미컬을 이용하셔도 되고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건 요즘같이 일교차 심할 때는 네. 네, 아침에 이제 시동을 켜게 되면은 이제 그 약간 서리가 낀다고 그러죠? 네. 약간 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간단하게는 윈도우 쪽에 네. 그 팬이 돌아가는 쪽으로 윈도우 쪽으로 돌리시고 예. 적당한 온도로 그러니까 너무 차가운 온도도 아니고 그다음에 너무 뜨거운 온도도 아니고 적당한 온도로 팬을 돌리시면 네네. 웬만하면은 요즘 같은 날씨에서는 커버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뭐 스프레이 같은 것도 쉽게 이렇게 뿌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일단 네, 그런 그 제품도 흐름이나? 많이 나와 네, 있어요. 있군요. 네네. 예. 겨울이 온다. 이 참 자동차는 특히 여성분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정말 우리가 그 남성들이만 할 수 있는 그런 잡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일 체인지를 언제 해야 될지, 또 뭐 브레이크 상태가 어떤지 그냥 운전하고만 다니고 이런 관리상에서 사실 소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차근차근 하나씩 월동 준비를 위해서 무엇부터 우리가 제일 먼저 점검해야 할지서부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이어 부분요. 이 월동 정비에 많은 분들이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맞죠. 뭐 겨울이 이제 다가오니까 타이어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예, 첫 번째로 타이어 많이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 네. 타이어의 트레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보통 타이어 컴퍼니들도 10월 1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타이어 가격을 올립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요? 네. 그 10월 달에 11월 달, 12월 달, 1월 한 중순까지가 이제 타이어는 네. 성수기라고 봐요. 아이고, 네. 왜냐하면 네.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수기를 피하고 싶지만 성수기는 또 성수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때 또 바꾸셔야 되면은 또 바꾸셔야 되는 거니까 네. 예, 그때 시점을 타이어 컴퍼니들도 아는 거죠. 그래서 네. 그 시점을 알고 한 10월 1일부터 전체적인 타이어 가격을 올리고도 뭐 네. 그렇게들 합니다. 네. 물론 차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타이어는 그래도 수명이 이 정도는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 같은 거 있습니까? 있죠. 타이어 기준은 보통 트레드가 형성된 거에서 한 70%를 쓰시면 네. 바꾸셔야 돼요. 네. 네, 보통 70%를 쓰시고 한 30%가 남았을 때는 이제 타이어의 그 트레드 수명이 다 됐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게 대충은 한 2.5mm 정도? 네. 예, 그 골에서 트레드가 돌출되어 있는 걸 계산했을 때 한 2.5mm 정도 나왔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교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아무래도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트레드가 좀 남아있다 생각하셔서 네. 더 쓰시게 된다면 날씨가 좋은 날, 그러니까 네. 햇빛이 좀 많고 이런 날은 상관은 없지만 비 오는 날 같은 경우는 제동력이 확실히 떨어지고 좋지 네.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타이어가 70% 트레드가 다 됐다? 네. 그러면은 수명은 다 됐다고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빗길에서 약간의 노면이 졌더라도 네. 그게 제동력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차 종류에 따라서나 아니면은 그 차의 수명에 따라서도 타이어의 수명과도 굉장히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타이어에 어떤 뭐 숫자 같은 것이 적혀져 있는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숫자를 좀 오늘 좀 한번 짚어드릴게요. 예전 방송에서 제가 한번 짚어드렸던 것 같은데 네. 또 많이 잊어버리셨을 테니까 숫자의 의미 좀 몇 가지.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정말 타이어가 겨울철 대비해서는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타이어에 보면은 모든 인포메이션이 법적으로 다 적혀 있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차의 그 타이어의 브랜드, 네. 그다음에 모델 이름, 네. 그다음에 DOT라고 하죠. 그 네. 생산 주랑 생산 연도, 네. 그리고 그 제품의 그 고유 넘버까지 네. 다 적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타이어의 사이즈가 적혀 있는데 우선 DOT부터 제가 좀 접근을 해드릴게요. 네. DOT라는 건 뭐냐면은 타이어가 언제 제작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네. 총 4가지 숫자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08, 20 이렇게 써 있다. 네. 그런다면은 2020년에 네. 8번째 주에 그 타이어가 생산이 됐다는 표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5, 그다음에 20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2020년 15주째에 생성이 됐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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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주째에 생성이
네. 근데 이 DOT가 왜 중요하냐면 타이어라는 게 아무리 특수한 고무지만 고무거든요. 고무라는 거는 이게 습성이 한 3년 정도 지나시게 되면 네. 굉장히 그 내구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타이어 그렇군요. 같은 경우도 네. 한 3년 정도 뭐 전혀 사용하지 않은 타이어라도 3년 정도 DOT가 넘어 이제 한 3년이 지나가 버리게 된다면 네. 아무래도 고무니까요. 네. 그러니까 내구성이 전혀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네. 디펙트 될 확률이 한 3배, 4배 정도가 높아져 버립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DOT가 중요해요. 그래서 타이어를 구입하실 때 DOT를 보실 때는 지금 날짜에서 전으로 한 1년 안에 거는 네. 구입하셔도 큰 문제는 없고요. 네. 만약에 1년 전에 DOT다. 그런다면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거고요. 그렇군요. 네. 네. 근데 만약에 2년이 넘은 거다. 2년 전에 제작된 거다. 네. 그런 거는 적극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위험하실 수 있어요. 네. 네. 그게 우리가 그 새 타이어를 갈아 끼거나 새 타이어를 구입하기에는 부담이 됐을 때 우리 유스트 타이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했을 때에, 그 유스트 타이어의 그 기간, 그러니까 1년 전 정도 된 것은 유스트 타이어라 하더라도 가격이 적다 하더라도 그건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매장에서도 유스 타이어를 취급은 안 해요. 아, 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게 뭐 이제 아무래도 요즘은 이제 어렵다 보니까 저렴한 걸 많이 찾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레코멘드 하는 거는 차라리 브랜드를 조금 낮추시는 한이 있더라도 네. 탑5 브랜드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미쉐린, 예. 컨티넨탈, 네. 브리지스톤, 피렐리, 요코하마 이게 5개의 탑5 브랜드인데요. 네. 그 5개 브랜드 아닐지라도 좀 브랜드를 낮추시더라도 네. 좀 저렴한 타이어를 새 타이어를 하시는 게 낫지. 네. 유스 타이어는 네, 제가 그렇군요. 말씀드린 대로 네. DOT도 다 넘었죠. 네. 트레드도 이미 많이 썼을 거고요. 네.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먼저 말씀드릴게요. 웨더 크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타이어가 한 2년 정도 넘어가게 되면은 워낙에 이 뉴욕 지방에서는 여기 뉴욕 지방도 사계절이 분명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온도차가 워낙에 심하기 때문에는 네. 자체적으로 크랙이 가요. 아, 네, 그렇군요. 자세하게 보면은 아무리 좋은 브랜드라도 이게 논바닥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고 네. 타이어 골에 이렇게 좀 갈라지는 줄이 길게 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이 유스 타이어는 웬만하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위험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유스 타이어는 정말 웬만하면 예, 권하고 싶지 그렇겠네요. 않고요. 네. 가능하다면 그냥 조금 브랜드를 낮추시더라도 네. 저렴한 타이어, 새 타이어를 하시는 게 안전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죠. 다른 부품도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타이어라고 하는 만큼은 정말 사고를 낼 수 있는가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품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새 것으로 끼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리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고급차라고 할지라도 지면에 닿는 건 무조건 타이어예요. 네. 예. 그렇군요. 타이어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니까 네. 타이어만큼은 조금 유즈 타이어는 한번 네.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물론 겨울철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혹시 어떤 장거리 여행을 갈 계획이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도 타이어는 한 번쯤은 점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럼요. 네, 그럼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일교차가 심할 때부터 네. 타이어 프레셔 사인이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그 TPMS 사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약간 하프 모양의 가운데는 느낌표 있는 이게 타이어 프레셔 사인인데 타이어 프레셔 사인이 많이 들어와요. 왜? 일교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타이어에도 공기의 압력이 있습니다. 네. 공기의 압력이 이렇게 일교차가 심하면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네. 아무래도 거기에 있는 PSI도 떨어지게 되죠. 네. 그래서 센서들이 작동을 해서 이 타이어에 들어가 있는 공기압이 부족합니다. 알려주는 거죠. 네. 이럴 그렇군요. 때는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은 좀 귀찮으신 것도 있죠.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신경 쓰셔가지고 네. 가까운 정비소 가시거나 네. 아니면 가까운 뭐 주유소 가셔서 직접 에어를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정비를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생활 상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네시스 오토타운의 데이빗 최 대표님과 함께 자동차에 관한 모든 것을 함께 배우고 또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제네시스 오토타운은 200-15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아워는 8시서부터 6시,
Monday to Friday가 되겠고요. 세러데이에는 8시서부터 5시까지 사업장에 문을 열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관한 모든 것. 네, 데이비 최 대표님과 타이어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광고 듣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참 타이어에 대해서는 나누실 말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까 네. 뭐 숫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DOT만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 네. 가장 중요한 이제 사이즈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즈요. 사이즈는 타이어의 사이즈는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타이어에 보시면은 어떤 타이어나 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게 뭐 모든 전 세계적으로 쓰는 규격 사이즈 표시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뭐 P205 네. 그다음에 65R15. 예. 요게 이제 표준 사이즈라고 보시면은요. 네. 자, P라는 뜻은 별거 아닙니다. 그냥 패신저라는 얘기예요. 아, 그냥 패신저. 패신저용으로 네, 쓸 수 네, 있다 네. 이 얘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 숫자가 205가 나와 있다면 그건 205mm란 얘기인데 네. 아니면 뭐 225다 그럼 255다 그러면 다 225mm, 255mm란 얘기인데 네. 이 미리수는 타이어를 세워놨을 때 네. 타이어의 안쪽과 바깥쪽에 지면이 닿는 그 지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네. 네, 이게 이제 왜 중요한지는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네.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중간 숫자. 그러면 65.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205mm에 대한 땅에 닿는 그 지름 면적에 대한 65%가 타이어의 높이로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높이의 퍼센테이지를 얘기하는 네. 거고 뒤에 마지막 숫자, 그 다음에 15, 이 숫자는 뭐냐면 네. 그 림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휠의 숫자. 네. 그 타이어가 그냥 장착이 되지 않죠. 네. 그 림에다가 타이어를 껴가지고 차에다 장착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 림의 지름이 15인치. 즉 이 타이어는 15인치 림에다만 껴야 됩니다. 이걸 나타내는 네,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숫자가 왜 중요하느냐? 앞에 숫자가 그러니까 땅에 닿는 지름의 면적이 클수록 네. 그리고 중간 숫자 퍼센테이지로 주어지는 게 숫자가 낮을수록 네. 뒤에 있는 림의 사이즈는 커집니다. 네. 네, 그러면 림의 사이즈는 커지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코너웍이 훨씬 좋아지고요. 네. 그리고 브레이크 시스템이 더 큰 게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차들은 굉장히 그 휠 자체를 이제 큰 거를 제작을 합니다. 뭐 한 19인치부터 뭐 22인치까지. 네. 왜냐면 그게 멋있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코너웍에도 좋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시스템이 좋아지니까 아무래도 제동력도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림 크기를 크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다 장점만 될 수 있느냐? 또 단점도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중간 이거 하나 상식으로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타이어의 사이즈에서 그 중간 숫자 있죠? 중간 숫자가 45. 이 중간 숫자를 가지고 저희가 시리즈라고 보통 얘기해요. 뭐 네. 45면 45 시리즈, 네. 50이면 50 네. 시리즈, 뭐 60이면 60 시리즈 이렇게 얘기하는데 45 시리즈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이 탄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타이어의 높이가 이제 줄어드니까 어떤 차가 운행을 하면서 이게 어떤 충격을 받으면 흡수가 아무래도 적게 되겠죠. 네. 그러면서 이 펑크가 네. 그러니까 어떤 플랫이 아주 쉽게 될 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군요.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두시는 거는 차를 구입할 때 림 사이즈 뒤에 큰 거 좋아요. 네. 근데 중간 시리즈가 45 시리즈 밑에 간다는 거는 네. 감안을 하고 타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그렇군요. 스포츠틱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든지 네. 예, 그러지 않고서는 45 시리즈 이상을 쓰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그렇군요. 더군다나 이제 겨울에는요,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 염화칼슘이라고 하나요? 소금 뿌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그 염화칼슘에 의하여 타이어가 부식되는 그런 정도라든지 어떤 깊이 같은 것도 영향을 받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부식된다는 말씀이 맞는 얘기인가요? 제가 아까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웨더 크랙 있죠? 네. 이게 웨더 크랙이 아무래도 이제 겨울철 지날 때 염화칼슘도 이제 많이 묻고 이런 네. 거에도 영향을 미치죠. 네. 아무래도 염화칼슘은 메탈 성분의 이 자동차에 이제 메탈 성분이 많잖아요. 네. 메탈 성분이 있는데 더 지장을 주긴 합니다만 네. 고무가 직접적으로 뭐 지장을 아주 크게 받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지장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또
고무의 성분이 가장 지장을 많이 받는 건 염화칼슘보다도 온도차가 심할 때. 온도차가 네. 심할 때, 네. 아주 추워질 때, 아주 더워질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타이어가 신축성이 있으니까 이제 늘어났다가 줄어들다 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갈라지는 겁니다. 네. 네. 그렇군요. 혹시 이건 사이드적인 얘기지만 그러면 자동차를 파킹할 때요. 예를 들어서 뭐 개인적인 가라지가 있다든지 뭐 파킹 플레이스가 있을 때는 모르겠으나 거리에 이제 파킹을 하게 될 경우에 혹시 좀 이렇게 추운 겨울이라 하더라도 햇빛이 나는 쪽, 또 햇빛이 전혀 없어서 너무 그늘진 쪽, 이랬을 때에 그래도 뭐 햇빛 나는 쪽에 파킹을 하면 조금 더 뭐 타이어가 좀 보존이 좀 오래될 수 있다든지 뭐 그런 영향력 있을까요?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네, 그런데 네. 이제 그 파킹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보통 이제 스트리트 파킹 할 때는 이제 패러럴 파킹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죠. 참 재밌는 수치가 하나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네 바퀴 중에서 가장 플랫이 많이 되는 위치가 타이어의 네. 위치가 어디냐? 어딜 것 같으세요? 앞부분? 뒷부분? 우선 뒷부분입니다. 예, 뒷부분. 뒷부분이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조수석 뒤냐, 네. 운전석 뒤냐 어디인 것 같으세요? 온전석. 아니요, 조수석이 조수석? 오늘 다 틀리시네요. 다 틀리는군요. 네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네. 간단해요. 왜 그럴까? 왜 조수석 뒤가 이렇게 플랫이 자주 될까? 네. 의문이잖아요. 예. 바로 그렇죠. 그 파킹에 있습니다. 아, 파킹에. 네, 그 패러렐 파킹할 때 네. 대부분 오른쪽 뒤로 들어가게 돼요. 네. 네, 그러면서 오른쪽 뒤로 들어가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때 이제 그 대부분 가에 도로의 가 부분에 아니면은 도로의 그 숄더라고 그러죠. 숄더 네. 그 갓길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뭐 메탈 성분이라든지 네. 뭐 너트에 뭐 이게 뭐 부러진 그런 성분이라든지 네. 플랫이 될 수 있는 그런 금속 성분들이 대부분 그쪽에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 뒤쪽에 타이어가 먼저 데미지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네. 파킹하실 때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은 게 너무 가까이 대시면 안 돼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타이어에 그 이제 뭐라고 표시하죠? 이제 둔덕이라고 하나요? 그쪽이 돌출되어 있는 그 바리케이트에 닿으면서 타이어에 데미지가 갈 수도 있고 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플랫 될 수 있는 그런 금속 성분들이 가에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묻어질 수 있고 네. 그러니까 딱 정석대로 주차하실 때는 한 30cm 정도 띄어가지고 네. 패러럴 파킹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참 그런데 알고는 있으면서도 사실 무시하고 그냥 우리 그렇죠, 평평과 그렇죠. 습관대로 막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또 뉴욕 생활이 워낙 예. 바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 생각 못 하죠. 그냥 파킹 스팟이 나왔구나. 오케이. 빨리 파킹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스텝으로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건 아주 일일이 신경 못 쓰는 것 같은데 특별히 또 여성분들에게 있어서 이 자동차 관리라고 하는 것은 난 마이 비즈니스 정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우리 청취자 여성분들도 많이 배워서 적어도 내가 끌고 다니는 이 자동차,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타이어의 그 DOT라든지 어떤 사이즈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또 상태가 어떤지 정도는 보고 육안으로도 이거 갈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정도는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번에, 자, 그러면 이제 타이어 이야기를요, 월동 준비라고 했잖아요. 한겨울에 그 스노우 타이어를 꼭 써야만 하느냐, 그리고 또 스노우 체인은 언제쯤 준비하는 게 좋겠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네. 자, 스노우 타이어에 대해서 그러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큰 스노우 타이어로 바꾸면은 좋습니까? 많은 질문을 받아요. 네. 요즘 같은 시즌에. 예. 저는 스노우 타이어를 그렇게 많이 권장하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눈이 덮여질 도로 전체가 이제 덮여져서 운행이 좀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가 예전보다 기온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네, 네. 솔직히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오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걸 대비해서
스노우 타이어로 바꾸신다. 네. 저는 그렇게 별로 레코멘드는 하진 않아요. 네. 뉴욕에서는요. 네. 이 뉴욕이 이제 퀸즈나 아니면 롱아일랜드 지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업스테이트 뉴욕은 좀 상황이 틀리겠죠. 네. 워낙에 눈이 많이 오니까 거기는 좀 상황이 틀리겠지만 그러면은 왜 스노우 타이어를 권장을 하지 않고 그러면은 어떤 걸 권장하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네. 저는 차라리 그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이어의 트레드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네. 올 웨더 타이어, 요즘 나오는 타이어들은 웬만하면 다 올 웨더 타이어예요. 올 시즌을 네. 다 쓸 수 네. 있습니다.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네. 그걸 차라리 트레드를 조금 아끼신다고 70% 넘어간 뭐 한 80%, 90%대까지 쓰는 바에는 차라리 그거를 조금 교체 주기를 빨리 당기셔서 네. 겨울철을 대비하시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타이어의 all weather, 그 다시 말해서 올 시즌에 다 가능한 타이어다 이런 뜻일까요? 그렇죠. 올 웨더라는 말이 네. 이제 포 시즌이라는 말도 네. 같고, 모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쓸 수 있는 타이어다. 그렇죠. 네. 생활 상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네시스 오토타운의 데이비드 대표님과 함께 차에 관한, 특별히 타이어에 관해서 말씀 중에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사업장은 200-15 노던 블러바드 베이사이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8시서부터 6시 먼데이 투 프라이데이 운영 중에 있고요. 세러데이는 8시서부터 5시까지 사업장 문을 열고 있습니다. 우선 생활상담 후원해 주시는 분들 다시 한번 소개하고 데이비드 최 대표님과 말씀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간 동포와 함께 해온 여러분의 선택 초이스 종합통증병원은 펠파게 프라임 통증병원과 함께 모든 통증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교통사고 전문병원입니다. 201-585-8300, 201-585-8300 포트리에 위치한 초이스 종합통증병원에서 생활상담 후원하고 계십니다. 손님을 위한 오렌지 콜택시 친절하게 안전하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718-888-0404, 718-888-0404, 201-888-0404 오렌지 콜택시에서 생활상담 후원하고 계십니다. 치료 잘하는 병원 위성범 통증치료 최신 장비와 오랜 임상 경험으로 여러분의 통증을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 있습니다. 잉글로드 클립스와 놀로드에 위치하고 있고요. 교통사고, 메디케어, 일반 보험 가능합니다. 물리치료, 한방치료, 통증주사요법을 한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위성범 통증병원에서 생활상담 후원하고 계십니다. 네. 제네시스 오토타운의 데이비드 최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타이어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 번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 있고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나 잘 모르게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엔진 오일에 관한 부분이에요. 네, 엔진 오일. 엔진 오일은 교환 주기는 어떻게 갈아야 하는가라는 것과 또 엔진 오일이 이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으나 그러나 궁금증으로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 화학 성분은 어떻게 돼 있는가 하는 거 있고요. 또 아까도 타이어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숫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있었었는데 엔진 오일에 적혀 있는 그 숫자의 의미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엔진 오일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오일. 아까 방송 중에 말씀하실 때 여성분들은 참 이런 부분이 이제 생소하다고 했는데 요즘은 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정보가 워낙에 많으니까 좀 이제 관심 차이입니다. 관심만 좀 가지시면 충분히 내 차를 안전하게 잘 운행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엔진 오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우선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합성유라고 하죠. 심테릭 오일이라고 그래요. 합성유, 심테릭 오일. 쉽게 말해서 콩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장점이 있느냐. 아무래도 이 엔진의 찌꺼기가 훨씬 덜 남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 합성유만, 이 심테릭 오일만 고집하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BMW나 뭐 유러피안 차량들, 몇몇 차량들은 꼭 이 오일만 넣어야 된다.
이 합성유만, 심테릭만 넣어야 된다. 네. 네. 브랜드는 모빌원이나 캐스톨, 요런 브랜드들이 이제 합성유에 들어가는데, 물론 다른 컴퍼니들 것도 있어요. 쉘 컴퍼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있지만은, 총체적으로 말하는 게 바로 심테릭 오일을 말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심테릭 오일을 썼을 때, 기한을 얼만큼 쓸 수 있습니까?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네. 이거는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네. 그게 정답인데, 예. 왜냐? 오일 체인지의 주기는 오일이 많이 더러워졌을 때, 네. 그리고 오일 룸 안에, 엔진 룸 안에 찌꺼기가 많이 남았을 때 바꾸는 게 정답이에요. 예, 그런데 그렇군요. 이게 지역에 따라서 또 운전 습관에 따라서 또 네. 차 종류에 따라서 네. 이게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없어요. 네. 그게 정답이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수치를 끌어내죠. 어느 정도까지 해서 시점에서 바꾸면은 이게 참 좋을 것 같다. 그 시점을 끄집어낸 게 뭐냐면 보통 심테릭 오일은 5개월에서 6개월 네. 그리고 5,000마일에서 10,000마일을 줍니다. 네. 자, 그러면 보통 이제 편의상 큰 딜러샵들은 10,000마일을 주로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일반 정비소들은 한 5,000마일, 6,000마일을 좀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뭐가 맞고 틀리고는 없어요. 네. 근데 정답을 말씀드리면 개월수가 먼저 우선입니다. 개월수. 네. 6개월 정도를 내가 마일을 많이 뛰었던지 간에 네. 적게 뛰었던지 간에 한 6개월 정도를 뛰었다. 그런다면은 아무리 심테릭 오일이라고 그래도 그 합성유를 썼다 그래도 교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면 말을 바꿔서요. 그러면은 6개월 안에 10,000마일을 써도 괜찮습니까? 네, 큰 지장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마일 수를 먼저 생각해서 이거 딜러샵에서 얘기했는데 10,000마일 뒤에 바꾸라고 그랬는데 일반 정비소 갔는데 5,000마일 뒤에 바꾸라고 그랬는데 하지만 네. 저는 한 2년을 써도 5,000마일도 안 써요. 네. 이러신 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2년 겨우 타가지고 2년 반 겨우 타가지고 오일 체인지 하러 왔어요. 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중요한 거는 개월수예요. 네, 개월수. 왜? 그 개월수가 아무리 차를 이렇게 운행을 잘 안 하시고 그러더라도 개월수가 한 6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아무리 합성유지만은 찌꺼기가 남게 돼요. 네. 그래서 가능하다면 개월수를 지키시는 게 좋고 네. 그래도 일반 정비소에서 저희 샵도 그렇게 레코멘드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레코멘드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게 한 5개월에 5,000마일 정도 되면 네. 심테릭 오일을 바꾸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 심테릭 오일 이제 말씀드렸고 일반 레귤러 오일이요. 합성유가 아닌 겁니다. 네. 아무래도 그 심테릭 오일보다는 좀 전밀도도 약간 떨어지고 찌꺼기도 조금 더 남는 건 사실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한 3개월에서 3,000마일 드립니다. 그럼 이건 무조건 정답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답은 아니지만 네. 네, 모든 것에 이제 평균적인 수치를 했을 때 그 네. 정도면 가장 좋은 수치다. 그래서 네. 레코멘드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엔진 오일에 적혀 있는 그런 어떤 숫자적인 의미. 그러니까 그쵸. 예를 들어서 5W40, 네. 10W40 이랬을 때 이 W는 winter 이런 뜻인가? 아니면 어떤 의미로 weather 어떤 뜻인가요? 그렇죠. 자, 그 오일 종류를 얘기할 때 숫자들이 있습니다. 네. 요즘은 친절하게도 그 엔진룸의 그 캡에 보시면은 또 그 숫자가 적혀 있는 차들도 많고요. 예. 자, 그러면 그 차의 내 차는 5W30가 적혀 있으면은 네. 그 오일을 쓰는 게 적합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렇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W의 의미는 큰 의미는 없어요. 네. 윈터 시즌에도 견딜 수 있다. 그런 어허. 의미에서 그냥 W가 네. 있는 거고요. 앞에 숫자는 저온의 전밀도를 얘기하는 거고. 저온의 정밀도. 네, 그렇죠. 네. 뒤에 숫자는 고온에서의 버틸 수 있는 전밀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네. 자, 전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겠죠. 네. 자, 그러면 그 대신에 성분이 전밀도가 높지만은 띵하거나 띡하거나 이 둘 네. 중에 하나인데 예. 띵한 게 좋겠죠. 네. 네, 그렇다면은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두시는 거는 앞에 숫자는 0, 5, 10, 15, 네. 15 이렇게 예. 숫자가 정해집니다. 네. 5의 배수로 정해지는데 5의 배수로. 네. 그렇군요. 5의 배수로 정해지는데 숫자가 낮을수록 네. 좋다고 보시면 돼요. 숫자가 낮을수록 저온에서도 전밀도를 유지하는 성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뒤에 숫자는 W 다음의 숫자는 숫자가 높을수록 네. 네, 고온에서도 다 이게 순환이 잘 된다 생각하시면 상식적으로 편하실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저는 그렇다면은 요즘 많이 오일을 레코멘드 하는 게 0W40를 레코멘드를 합니다. 0W40이요? 그렇죠. 0W 그다음에 40. 예. 이 오일들을 많이 쓰시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저온에서도 전밀도가 좋고요. 네. 고온에서도 좋으니까 이 네. 오일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제 차에도 이걸 쓰고 싶어요. 그런데 그 차에 레코멘드 하는 게 만약에 5W30이라고 그러면 5W30를 쓰시는 게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네. 그 전밀도도 그 네. 엔진룸에서 예. 다 계산을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 차에서 매뉴얼북을 보셔서 매뉴얼북에서 레코멘드 하는 대로 하시는 게 안전하시고요. 네. 그러면 꼭 이 5W30가 있는데 저는 0W40을 써도 됩니까? 그러면은 큰일 납니까? 솔직히 말해서 큰일 나지는 않습니다만, 네. 네, 그래도 규격에 맞는 걸 쓰시는 게 네, 안전하십니다. 네. 예, 오케이. 그 차의 매뉴얼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맞는 방법이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통 지로 성분, 0W라는 게 나오진 않았어요. 네, 네. 차에서 요구하는 게. 근데 요즘들은 엔진이 더 좋아지니까 네. 0W를 도입을 하거든요. 근데 네. 옛날 예를 들어서 2000년 이전에 나오는 차량들, 그런 차량들은 10W도 많습니다. 10W가 많은 차량에서 0W 쓰시게 되면은 좀 차의 운행에 영향이 미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그 차에서 레코멘드하는 오일 성분을 그대로 지켜주시는 게 안전하십니다. 네, 그렇군요. 그 다음번에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역시 브레이크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정말 그 어떤 전문가의 어떤 조언과 어떤 진단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인데, 브레이크에 관해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겨울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점검이나 어떤 시행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그렇죠. 브레이크 또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죠. 네, 월동 네. 준비에서. 자, 브레이크는 보통 이제 처음에 그 브레이크 패드에서 형성된 부분이 이제 100%가 돌출돼 있다고, 패드가 100%라고 보면은요, 보통은 한 80% 아니면 75% 썼을 때부터 보통 교체를 하시라고 레코멘드를 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브레이크 패드가 보통 이제 알로이 윌로 돼 있는 경우에서는 밖에서 잘 보이기도 하는데, 네. 그런 차량이라고 할지라도 안쪽까지 체크가 불가능해요. 브레이크 패드라는 거는요, 어떤 바퀴든지 안쪽에 하나, 바깥에 하나, 이렇게 그 캘리퍼 안에 그렇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안쪽까지 이 안쪽에 지금 어느 정도 달았나 보기가 힘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깥을 봤을 때 바깥에 있는 패드가 한 20에서 25% 남았습니다. 그런다면은 바꾸시는 게 안전하다는 얘기죠. 왜? 네. 안쪽에서는 한 5에서 10%, 네. 5에서 10% 남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거짐 0% 됐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브레이크 패드가 안쪽하고 바깥쪽이 완전히 퍼펙트로 균형 있게 그 피스톤이 작동돼가지고 그렇게 작동되진 않아요. 예. 네,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바깥을 봐서 한 20에서 25% 남았다. 그럼 바꾸시는 게 안전하고요. 아, 그리고 그렇군요. 더더욱 스틸 휠은 그 바깥에서 브레이크 패드가 얼마 남았는지도 보이지도 않아요. 네, 바퀴를 빼서 보셔야 되는 건데. 아, 그렇습니까? 네, 거기까지 또 가면 또 얘기가 복잡해지니까. 네, 네. 그건 네. 전문가의 수준에서나 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거는 이제 잭을 띄우셔가지고 바퀴를 네. 한번 빼보시는 게 안전하시긴 한데, 네. 모든 게 또 장비도 없으실 거고, 그냥 네. 가까운 정비소 가셨을 때, 오일 체인지 할 때, 제가 매번 방송에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냥 네. 정비소 분들과 좀 친하게, 한마디라도 친하게 지내셔서 부탁하시면 그거 뭐 안 도와주겠습니까? 그렇죠. 예, 브레이크 한번 좀 봐주세요. 네, 봐드리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은 제네시스 오토타운의 데이빗 채 대표님과 생활 상담 중에 있습니다. 사업장을 소개해드리죠. 200-15 노던 블러바드 베이사이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8시서부터 6시, 만데이 투 프라이데이, 세러데이는 8시서부터 5시. 718-224-6580, 718-224-6580, 데이빗 채 대표님입니다. 제네시스 오토타운. 이름도 멋있는데요. 제네시스 오토타운. 그 다음번에 또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그 배터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겨울에 특히 이런 경우 많잖아요.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뭐 시동이 안 걸려. 이게 도대체 갑작스럽게 왜 이럴까라고 하면서 그것이 어떤 배터리의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럴 수도 반드시 있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이유일 수 있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반드시 그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은 네. 네, 배터리가 안 좋아서 그럴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은 네. 모든 게 겨울에는 모든 타이어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모든 뭐 분자 운동이나 이 공기의 운동이나 이 뭐 다 수축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기 시스템에 이제 처음에 시동을 걸게 되면 원리는 뭐냐면 신호를 줘요. 그러면 스타터가 작동을 해서 엔진 룸 안으로 들어가서 네. 플라잉 휠을 돌려주면서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네. 그러면 자, 이 에너지를 누가 가져오냐고요. 처음에는 배터리에서 가져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배터리에서 네. 가져와서 그 힘으로 이제 스타터를 돌려주는 거죠. 네. 자, 그럼 돌려준 다음에는 어떤 힘으로 가는 거냐. 그 배터리 힘으로만 갈 수는 없어요. 워낙에 네.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충전기입니다. 네. 얼터네이터의 도움을 받아서 운전을 하면서 계속 충전을 해주는 거죠. 네. 차 자체적으로. 예.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건데. 자, 거기에서 이제 가장 먼저 중요하면서도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배터리입니다. 네. 그럼 배터리가 보통 수명은 한 3년 정도 보시는 게 안전해요. 3년이요? 이게 그 보통이라는 게 이게, 사이즈가 제가 사이즈를 정확히 안 재봤네요. 한 2뼘 정도, 네. 2뼘 정도 되는, 그러면 한 30cm 되려나요? 네. 배터리가 보통 한 30cm 정도 길이를 가지고 있는 게 보통 이제 배터리 사이즈인데, 요즘은 차들이 고급화돼가지고, 이거 한 뼘 더, 한 3뼘 정도 되는 배터리도 많이 나옵니다. 네. 많이 좀 긴 배터리. 네. 그럼 용량이 아무래도 크겠죠. 네. 자, 보통의 배터리는 3년이 정상이고요. 네. 그 다음에 좀 용량이 배터리가 큰 거. 좀 후드를 열어봤는데, 뭐 다른 거보다, 내가 다른 차에서 봤던 것보다는 좀 크다. 그런 배터리들은 보통 수명은 한 5년에서 7년입니다. 네. 네. 자, 그게 보통의 수명을 말씀드린 거고, 왜 내 차는 3년도 안 됐는데, 왜 내 차는 긴 배럴인데도 4년도 안 됐는데 왜 먼저 죽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네. 이제 평균치를 말씀드린 거니까, 네. 운전하시는 분의 습관이 어떤지도 모르고, 네. 또 어디서 나도 모르는 게 이게 전기가 들어와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그건 모르는 거예요. 평균 수치를 말씀드리니까 네. 한 3년을 지키시고, 그 다음에 5년에서 7년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아. 자, 그런다면, 겨울철 다가왔을 때 내 배터리가 한 3년 정도 됐다. 보통의 차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혼다의 요즘 많이 쓰시는 게 아디세이나, 네. 토요타 시에나, 예를 들어봅니다. 그런 차량들이 이제 보통의 그 사이즈가 들어가거든요. 한 3년 정도 되고 저 겨울철이 다가왔다. 그러면 좀 불안하신 게 사실이에요. 네. 거기다가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아주 어렵게 걸렸다. 그러면 더 불안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네. 가까운 정비소 가셔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네. 배터리 수치는 머신을 이용해서 보면 금방 나와요. 네. 예, 볼테이지가 계산돼가지고 금방 나오기 네. 때문에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예. 근데 문제는 볼테이지가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볼테이지가 괜찮아요. 체크했는데 볼테이지가 괜찮은데도 저는 시동이 잘 안 걸려요. 어렵게 걸려요. 몇 번 해서 걸리고 아니면 점프해서 걸려요. 네. 이거는 충전을 해서 볼테이지가 좋게 수치는 나오지만은 네. 배터리가 이미 약해져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동이 잘 안 걸린다. 그러면 배터리를 먼저 내가 한 3년 정도 썼나? 그리고 긴 배터리는 한 5년 정도 썼나? 생각을 해보시고 그 정도 기간이 됐다면 바꾸시는 게 안전하십니다. 네. 그리고 혼다 CB라든지 혼다 어코드 종류에서 배터리가 종류가 좀 나눠지긴 하는데 대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차량들은 배터리 용량이 더 작은 게 들어갑니다. 네. 근데 이 배터리들은 보통 한 2년 정도에서 2년 반 정도 쓰시면 네. 교체 주기가 온다고 보셔야 돼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내 차의 배터리가 교체 주기가 됐나 생각해 보시고 교체 주기가 됐다면 제가 드린 평균치가 됐다 그러면 바꾸시는 게 안전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더군다나 겨울철에 필요한 정비 중에서는 힐러라든지 아니면 서리 제거하는 부분들, 더군다나 이제 부동액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거, 그리고 그 워셔액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보충해 놓고, 뭐 이런 과정들도 이제 크고 작게,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말 점검할 게 많죠. 네, 네. 워셔액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워셔액은, 여름용하고 겨울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차이느냐? 네. 그 어는 그 온도의 그 수치가 틀립니다. 네. 아, 예.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겨울용은 그 더 낮겠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여름용은 그거보다는 좀 높겠죠. 네. 그러니까 그걸 계산을 하셔서 겨울용으로 쓰시는 게 좋긴 하고요. 네. 자, 겨울철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와이퍼가 작동은 하는데 그 워셔액이 잘 뿜어져 나오지 않아요. 네. 이런 말들을 많이 예. 하세요. 자, 그런 것 중에서 가장 많은 큰 이유를 차지하는 거는 겨울철에 그 워셔액이 얼어요. 네. 얼어서 안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그 워셔통에서 이게 와이퍼 쪽으로 이게 물이 나오는 건데 그 통과하는 관이 굉장히 얇습니다. 네. 얇아서 이게 세월이 지나면 보통의 그 제작된 지 한 5년 이내 차량들은 이런 현상이 잘 없어요. 네. 네. 아무리 여름용을 쓰시더라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뭐 그렇게 잘 얼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연식이 오래된 차들, 그러니까 5년이 뭐 넘은 차량들을 보통 이제 보시면은 이 나즐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불순물들이 많이 쌓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어는 점이 아무리 낮은 걸 쓰시더라도 그 어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저번 연도에서 작년에 내가 써봤을 때 이 워셔액이 나오는 게 좀 심상치 않았다. 그러면 이 겨울이 지금 올해 겨울 다가오기 전에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방법이고요. 네. 만약의 경우 놓치셨어요. 워낙에 뉴욕 생활이 바쁘잖아요. 네. 그래서 지내시다가 얼었어요. 예. 워셔액이 안 나와요. 그러면 안전하게 하실 거면은요. 날씨가 그 기온이 올라갈 때까지 좀 기다려 보세요. 네. 대부분은 얼어서 그런 거니까 네. 만약에 기온이 올라가면은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더군다나 이제 겨울 되면 이제 에어컨은 안 사용할 것이다라고 해서 그 에어컨 부분은 그냥 방치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에어컨 부분을 어떻게 이것도 아무튼 점검하면 뭐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어떻습니까? 에어컨은 어차피 시스템은 틀려요. 네. 에어 컴프레서가 작동이 돼서 전기 신호를 보내고 에어 컴프레서가 작동이 돼서 이제 AC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히터 시스템하고는 별개입니다. 네. 그래서 뭐 겨울이니까 에어 시스템 내가 그래도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원활한 이 컨디션을 위해서 네. 좀 가끔 켜야겠지. 예. 솔직히 그렇게 안 하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하지만은 뭐 에어컨도 한번 작동해보고 히터도 작동을 해봐서 한번 순환시켜주면서 고여 있었던 그런 뭐 먼지들 이런 것들을 순환시켜 창문을 열고 이렇게 네. 한번 좀 순환시켜주는 게 좋긴 하죠. 겨울철에는요. 네. 여러분은 지금 제네시스 오토타운의 데이빗 최 대표님과 생활 상담 중에 있습니다. 월동 준비, 차량을 미리미리 준비해서요. 혹한이 올지 눈이 많이 내리게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말씀해 주신 것대로요. 타이어도 잘 점검하고 브레이크도 점검하고 엔진 오일도 체크업하고 배터리도 체크업하고 워셔액도 체크업하면서 이번 겨울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상담 저는